자, 대략 정리들 돼 가면은 허준 선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시키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CPX라는 걸 하게 되죠. 본과 4학년 때 가면은 임상술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 진단 관련되는 이런 CPX라는 이런 걸 하게 돼요. 이 CPX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이 의사 입장이 돼서 환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어떤 진단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고, 그 진단 과정에서도 체크하는 사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이고 시험을 보게 되면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볼 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환자 교육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환자하고 이야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병이다, 이런 병에 대해서 환자에게 이 병은 이런 병이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다 교육시켜주는, 이 교육이란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토론하고 그 토론한 내용이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나중에 CPX 할 때도 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CPX에서도 이 환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이 유대감, 뭐 PPI로 양방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의사와 환자 간의 유대감, 뭐 흔히 말하는 라포 같은 것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환자 의사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야기할 때 의사가 얼마나 환자에 공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죠. 아이고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하는데, 응 그래요 머리 아파요, 뭐 이렇게만 넘어가는 거하고, 한마디 해도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좀 불편하겠어요, 의사가 한마디 더 해주는 거하고는 환자한테 느끼는 감정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성적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상황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하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 환자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 환자의 어떤 라포 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그냥 다 같이 일어나서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해라. 따로따로 앉아서 다 자기 것만 어디친다고 정신이 없어요.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점수 다 깎아요. 실제 중간고사에도 그랬고, 꼭 500자 전으로 쓰려 했더니 550자를 넘겨 10% 이상 넘겨가지고 600자 쓴 사람 있어요. 점수 깎았어요. 600자 쓴 사람 점수 깎고, 300자 쓴 사람 점수 깎고.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해줘야지 왜 지들 멋대로 써요? 그럼 나도 내 멋대로 채점하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가능하면은 채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런 나중에 이 임상에 나가서 환자하고 대화하는 방법, 우리들끼리 대화하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거 쓰는 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많은 거 쓰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안 하죠. 많은 거 쓸 거 요구하면은 지금 인터넷 자료 보는 거 다 잘못된 거 하나하나 집어내면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별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모여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모여서 이야기하라 할 때는 한 사람만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 자리에 일어서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좀 해줘요. 예.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 할 사람. 자, 그럼 1조 나오세요. 1조. 한 사람 나오세요. 네. 자, 시간이 좀 급하니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내용은 안 해주세요. 내용은. 네, 저희 조는 동의보감의 판단 동기에 대해 썼는데요. 저희 토론 주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의보감 편찬 동기의 방대 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쓰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알아보니 원래 기존에는 향약 집선방 등의 그 의서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내경의 본질에 어긋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향약 집선방 등의 책들은 중국의 약재와 처방과 우리나라의 약재와 처방을 구분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한 의서 사업이 또 필요했고,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의학이라는 점에서 이름에 동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의보감 편찬이 기존 의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선의 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허준이 왜 편찬의 최고 책임을 맡았을까라는 토론 주제도 있었는데요. 허준은 그의 의학적 지식과 능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치료 방법과 처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대의 명의였겠죠? 그의 치료법은 현대 한의학에서도 일부 참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의학적 지식과 업적이 여전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준은 당대에 상당히 인정받는 의사였고, 따라서 편찬의 최고 책임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네. 혹시 내경의 본지가 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내경의 본지요? 네.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거기에 이렇게 내경의 본질이 어긋났다고 하니까 그럼 내경의 본질가 무엇인가 그걸 좀 간단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정체관념, 두 번째는 항동관념, 그리고 마지막에 변증 논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약집성방에도 그런 게 없었나요? 있었겠지만 조금 이제 약재와 방제를 막 모으다 보니까 조금 그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경의 본질이 어긋났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내경의 본질이 어긋나면 내경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내경을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네. 그게 과연 그럴까요? 약간 그런 뜻은 아니었고, 조금 이제 처방이랑 방제 막 모으다 보니까 이론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향약집성방에서 책을 모을 때 그 이론을 바꿔서 모으진 않았죠. 네. 앞 시대에 있던 걸 다 끌어온 거니까, 앞 시대에 그러면은 앞 시대에서 이 썼던 내용들이 내경의 본질 어긋난 걸 갖다 끌어왔다라고 하면은 내경의 본질 어긋났다 할 수 있겠는데, 앞 시대에 썼던 책들이 다 한의학적인 이론에 의거해서 책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내경의 본질에 어긋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안 됩니다. 다만 거기서 약을 쓸 때는 향약과 관련된 약들을 더 많이 썼다. 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향약을 썼다라는 것이죠. 향약을 쓰는 것이. 네. 그러니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건 대체해서 썼다는 것이고,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면은 꼭 그걸 쓴 것이죠. 그래서 내경의 본질에 어긋나 있다. 누가 썼나 모르겠지만은 어떤 인터넷 어디서 따온 거겠죠. 그죠? 잘못 따온 거죠. 네. 알지 못하고 따온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건 고민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이렇게 따오니까 전혀 다른 말이 되고 질문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넷 자료 찾는 거 괜찮다 했잖아요. 다 좋은데 그 자료가 과연 맞을까 틀릴까,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 양성에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처음 듣거든요. 네. 예, 누가 썼나 모르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썼을 수 있어요. 허준 선생이 그 나름대로 진료하고 뭐 하는 이런 데 시간이 더 많이 썼겠지. 이렇게 뭐 제자 양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책에서 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써가지고 제자를 가르쳤다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쓴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장원소, 어떤 사람이 모르겠지만은 금원시대 장원소는 제자가 누구였나? 유명한 이동원, 왕호고 같은 사람이 제자였는데,
친자 제자인데 그 사람들이 장원소의 책을 장원소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학개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어떻게 보면 한의학 요약판이에요. 간단하게 썸머리한 책. 그런 책을 썼다 하면 이 사람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허준 선생은 그런 책은 거의 안 썼죠.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편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참병원방이라든가 언해본 이런 책들을 많이 썼다는 데는 있지만은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 편찬 맡은 거하고 제자를 기른 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관련 있는 걸 쓰는 것도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리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 주관식 문제도 많이 풀고 객관식 문제 풀고 암기도 많이 풀고 할 건데 주관식 문제 답을 쓸 때 이런 것까지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 맞겠죠? 뭐 인용해 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인용 서적이 맞나 틀리나 이거에 대한 판별은 좀 하고서는 인용하면 훨씬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구체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할 말 있으면 더 해도 되겠잖아요. 아니. 예. 자, 그럼 2조 나오세요. 2조. 자, 2조. 자, 얼른 나오세요. 2조. 그 마이크 그거 있죠? 예. 네, 저희 2조는 동의보감의 편제가 나눠진 분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동의보감의 편제는 내경편, 외양편, 잡병편과 또 치료에 관련된 타인편, 친구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편 제목마다 주요 항목과 각종 병명을 앞머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설과 병인, 병상요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편제가 이루어진 기준이 뭘까? 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우선 내경편을 첫머리에 놓은 것은 저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양생을 중시한 것이라고 그 설명을 하셨는데 사이버 강의에서 그래서 저희끼리 토론을 해보다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니까는 내경편의 이론적인 내용이 양생과 이어지는 이유는 애초에 내경이 도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동의보감을 제작할 때 그 도교를 숭상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컸기 때문에 내경편이 제일 앞에 온 것일 것 같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경편을 외양편 앞에 놓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보다 내부의 정기신혈 그리고 오장육부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병편을 그 뒤에 둔 것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사람 자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저희가 토론했던 게 이 잡병편까지가 변증에 관한 것일 거고 그 뒤에 이제 차례로 나오는 항해편과 친구편은 논치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변증, 논치의 순서대로 편제를 제작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친구는 양생과 가장 거리가 멀어서 마지막 편에 나오게 된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편제는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를 축으로 몸 안을 비춰보고 밖을 갈라서 이해함으로써 몸의 다양한 변적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편제로서 이 같은 편제는 기존의 중의학 의사들이 병증을 중심으로 본 것과 달리 저희 동의보감은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보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학이 아닐까요? 끝입니다. 예. 질문도 해주세요. 자,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해줘요. 네? 너무 완벽했나요? 너무 완벽해요? 그렇대요. 자, 요거 파랗게 쓴 거요. 답변편을 뒤에 둔 것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사람 자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요 부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일까요? 답변편이 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앞에 지금 변증에
게 내경, 외형, 잡병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잠시만 앉아 있어보세요. 예. 네. 동의보감을 보면요, 우리가 그 한의학 고전 DB라는 거 그냥 검색해서 여기서 그냥 한의학 고전 DB라고 치면은요, 요 파일이 뜰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동의보감을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 눌러서 동의보감 쭉 찾아가면은 동의보감이 이렇게 나오고, 동의보감에 이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의학 고전 DB, 한의학 고전 요것만 치면은 검색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 고전 DB에 동의보감 책이 있고,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내경편 권지일에서 이렇다 2, 3, 4 해가지고선 쭉 나오면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해편, 친구편 크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경편이라는 것은 내 몸의 내경, 황제내경의 내경이 아니라 내부의 경치, 내 몸속에는 내부의 경치를 보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장상론이 되겠죠. 장상론하고 또 하나 추가된다면은 기혈진액, 경락까지가 내경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외형은 뭘까요, 그럼? 자, 소개를 봤으니까 어디를 보여야 돼요? 겉에를 보여야 되죠. 그럼 겉에 어떻게 보느냐?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면한 이목구비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돼서, 그 다음에 대변, 소변. 이 대소변은 잡병편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다 넣었어요. 내경편에. 그래서 내경 외형이라 해서 내부 경치를 받고 내부 장상을 받고, 그 다음에 겉에, 자, 머리에, 얼굴에, 귀에, 코에 각각 나타나는 병증들을 이야기하고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한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치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변증론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경편, 외형편만 봐도 몸 전체, 이 사람의 머리 아파, 머리 아픈 거, 뭐 등 아파, 어디 아파 하는 거를 그 동의보감 앞에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 사람 머리 아픈 거, 두통 하면은 10종 두통, 두통을 10가지 나눌 수 있다 해서 그 나눠가지고 치료 어떻게 한다 이런 거까지 다 쭉 나와 있고, 그럼 왜 잡병편을 왜 또 따로 줬느냐? 거기서 나온 잡병편에는 부위별로, 증상별로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부위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나타나는 증상들, 전신성 증상 뭐가 있을까요? 열이 난다, 기침한다, 뭐 당뇨병 같은 전신성 질환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잡병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잡병편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임상 총론처럼, 임상의 어떤 이 한의학 개론처럼, 한의학 배우기 전에 한의학 개론 배우면서 전체적인 내용 쭉 한번 훑고 지나가죠. 그것처럼 임상에서도 임상 총론처럼, 임상 개론처럼 그냥 임상에 들어가면서 임상이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처음에 쫙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진맥하는 방법, 그 다음 뭐 변증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식이 잡병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잡병까지 다 이야기했으니까 약도 써야 되지. 비록 그 각각의 편에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에서 약물 이야기했지만은 본초학적인 지식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탕해편에서 본초학적인 이야기를 탕해편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만 쓰면 되라, 침도 넣어야지 해서 침도 같이 썼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가사상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주요가 되다 보니까 도교에서 사람 몸에 침을 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자기가 알아서 양생을 해서 병을 미리 미연에 예방해야지 아픈 다음에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양생 같은 걸 중요하다 보니까 친구편이 아무래도 뒤로 좀 밀리게 되는, 그래서 뒤편으로 좀 밀리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친구에 대한 분량이 좀 적게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친구편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친구편은, 자, 탕해편은 1권, 2권, 3권 있는데 친구편 한 권뿐이 없어요. 그래서 권수가 많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그걸 보면은 친구에 대해서는 허준 선생도 두 가지 중 하나죠. 몰랐으니까 조금 썼다. 안 그러면 친구에 대한 어떤 좀 나름대로 비하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적게 썼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되고,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던 것이 그래서 잡병편을 그 뒤에도 준 것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사람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요거는 보면은 그런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랑 보면은 좀 잘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내가 이야기한 거 모르고서는 쓴 거죠. 아마 누구 걸 이렇게 보고 베껴온 것 같은데 그죠? 인용한 것 같아요. 인용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좀 더 이해를 더 해줬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아마 요것도 인용한 거죠. 본인들이 쓴 문투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쓸 만한 문장이 아니라 어디 있는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베껴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를 축을 몸 안을 비춰보고 밖을 갈라서 이해함으로써 몸 및 다양한 병적 변화를 일문이연하게 정리했다. 라고 해서 금방 이걸 갖다 내가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내부를 보고 외부를 보자. 같은 말인데 좀 더 어렵게 쓴 것이고 좀 더 쉽게 쓰면은 일단 몸에 있는 내부, 정상적인 내부를 보는데 정상적인 내부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병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갖다 쭉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리적인 부분들, 간신비폐신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병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갖다 이야기한 게 아닌 병리적인 상태, 병적인 상태를 갖다가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원문에 한번 볼게요. 동의보감 원문에 혈 부분, 2권에 보면 혈 부분 나오죠. 동의보 2권 들어가면은 자, 혈 나와요. 혈이라고 있으면 자, 혈에 대해서 자, 혈은 음혈은 생을 수고하게 한다. 그 다음에 혈은 영이다. 라고 해서 혈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혈증, 내상실혈, 칠정동혈 같은 증상들, 축결증 같은 이런 증상들, 병적인 증상들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혈에 대해서 혈이 생리적인 것만 말한 게 아니라 혈이 병이라든가 혈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도 여기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또 하나 눌러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치료법.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육혈이 이게 코피거든요. 자, 코피 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쭉 봐주면은 자, 사궁산이라든가 사망부혈탈이나 개소산 이런 걸 갖다가 쓰면서 치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병을 치료하는 부분들까지 다 설명이 돼 있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편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용한 거 좋았지만은 잘못 인용한 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서 이거는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우린 이상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어떠냐? 뭐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것이지 이거 많이 쓴다고 내가 여기서 뭐 점수 더 주거나 깎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의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나 혼자 공부해서 어떤 수준을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한의학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시험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겠죠. 암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떤 의학적인 실력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떠들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은암이라는 사람도 자기 제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뇌경에 대한 주석을 다뤘어요. 뇌경은 요만큼 되는데 주석은 이만큼 돼요. 같이 모여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내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제자가 또 좋은 얘기 했어. 그럼 그 얘기를 책에 쓰고 책에 넣고 해가지고 주석보다 원본보다 주석이 훨씬 더 큰 말도 안 되게 큰 이런 책. 그러니까 잡다한 이야기 다 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공부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거죠. 일방적으로 배운다 하는 것은 실력을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이는데 반짝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가 더 크게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한테 가서 공부하면은 나도 그만큼 되겠지. 나도 저만큼 되겠지라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명한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뜸해지지만은 한참 유행했던 것이 일침이라는 게 있어요. 침 한두 군데만 넣어가지고 증상을 호전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그 강의 굉장히 비쌌어요. 뭐 한 번 듣는데 100만 원 이상 들고 하니까 몇 천만 원 싸들고 가서 한참 배우고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침 강의하는 데 가서 내가 들으면은 일침 하는 것만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안 되죠. 왜? 그 일침을 만든 김광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했어요. 뭐 양육월에 무슨 침법, 무슨 동시침법, 뭐 무슨 침법 그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일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일침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 아, 이런 걸 공부한 내용들을 갖다가 나도 그만큼 공부하면은 또 새로운 일침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공부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공부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인데 아 나는 일침 가서 그것만 강의 들으면 나도 일침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수업 들으면 수업 들었으면 그만큼 그 교수만큼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교수가 그럼 그걸 강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30년 동안 뭘 했느냐 하는 걸 보면은 아 그 사람이 30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30년 그걸 공부하면은 저 교수만큼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나는 30년이 걸렸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공부했던 걸 같이 듣고 하면은 30년의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20년으로. 그래서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꼭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이야기해라. 물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보는 것처럼 틀린 게 대부분이죠. 괜찮아요. 어차피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때도 틀린 게 한 반 정도는 되겠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나가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계속 수준을 올려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됐고 한 개도만 이야기 더 할까요? 자, 꼭 하고 발표하고 싶은 조. 한 개도만 이야기 하시죠. 자, 안 하면 3조. 자, 3조 나오세요. 자, 3조. 내용 및 특징. 자, 3조 얼른 나오세요. 3조. 자,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는 동의보감이 유불도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봤습니다. 이게 각 사상 간에 불화가 있진 않을지 궁금했는데 일단 어떻게 반영됐을지 생각해보니까 조선은 원래 유교의 나라인데 다 책에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책에 담겼고 도교는 고구려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므로 불교와 함께 그때부터 민간의 사상이 퍼져 있다가 들어온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출처를 적었다고 하는데 왜 표절 논란이 있는지 토론해 보았는데 이 옛날 사람들이 책을 적는 방식을 보면 한 줄 인용하고 생각을 이렇게 한 줄 적는 방식으로 많이 적었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표절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채택되려면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유네스코 평가단들이 이를 보고 고민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안 하니까 늦게 끝나죠. 요 최고 윗부분 요것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동의보감에는 잘못 표기한 향약명이 그대로 답습되어 일부 약물의 오용 사례가 있기도 했다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보았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그럼 사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아니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네.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딱 찝으면은 되죠. 그런데 그걸 못 찝잖아요. 그러면은 맞는 거 아니냐면 어떻게 돼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인용할 때 네. 잘못 인용한 거죠. 누구 걸 봤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잘못 쓴 거고 그걸 또 잘못 쓴 걸 그대로 잘못 인용한 한 것이고. 근데 이게 교수님이 쓰신 거라서 잘못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죠. 어느 부분인가를 갖다 찾아서 자 약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올 때 여기 말고 그 탕입 약물을 갖다 가다 보면은 탕입 표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해서 호마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 옆에 한글 쓴 거 한번 읽어보세요. 가죠. 검은 참깨, 예, 검은 참깨 그 밑에 있는 거는 흰 참깨, 예. 호마 그다음 백유마 마자 삼씨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걸 갖다가 호마가 그 참깨냐 들깨냐 뭐 이런 거에서 약간 이 혼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뭐 사삼이나 이 사삼 당삼인가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잔대하고 잔대하고 더덕 두 가지 어떤 게 사삼이 어떤 게 단삼이냐 계속 헷갈려하는 이런 부분도 꽤 있어요. 지금도. 근데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혼동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이 본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뭔가는 한번 더 찾아주면서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정확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되겠죠.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동의보감 관련된 내용들 쭉 이야기했는데 질문사항 있을까요? 예. 어떤 논란이요? 예, 예, 예. 상업 직선방이나 그 이전의 것들도 전부 다 그 전에 있었던 의사 내용을 짜집기해서 만든 의사나 마찬가지인데 동의보감은 출처를 명시했는데 표현 논란이 있으면 그건 의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 같나요? 그렇죠. 예. 정답이에요. 이 표절 문제는요, 표절에 대한 문제는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나도 내 논문을 갖다가 내가 이 논문에 썼던 거 다른 논문에 쓴 걸 갖다가 인용해 와서 그냥 쓴 것이 꽤 있어요. 나도 대학원 다니면서 또는 뭐 교수 때 초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때는 표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된다 뭐 한다 할 때 논문 표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표절이 2000년대 이전 표절은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뭐 장관 된다, 혹시라도 뭐 보건복지부 장관 된다 하면은 분명히 그 매스컴에서는 김용진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했다 라는 게 다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특히 학교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 표절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다들 이렇게 썼었어요. 그것이 요즘 예도 그랬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만 또는 200년 전의 사람들은 표절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의학학문 시간에 불실인정론 배웠나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불실인정론 같은 이런 책에 보면은 이 이중재가 불실인정론이라는 책을 이 문서를 썼는데 그 문서가 유경도익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표절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저희가 전혀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동의보감 출처를 보감했다는 것은 그 와중에 굉장히 잘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로그아웃은 해주세요. 로그아웃은.
나도 축하해.